AI 가속기,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빅데이터가 부족해지고 전기 인프라, 통신 인프라 순차적으로 뭔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돈이 많았고요. 훨씬 더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 인프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주가들이 올랐고요. 통신 인프라 쪽도 몇 년 더 빨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AI라는 게 정말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자, 3부에서는 이제 아신님께서 이제 가끔 중요한 키워드를 좀 들고 와 주셔요. 기술적인 트렌드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저는 좀 잘 모르는 생소한 분야인데 이 내용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서버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이 기술이 좀 주목받고 있는다는데 이게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네. 우리 예전에 200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 집에 통신 깔면 네. 통신망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동축 케이블 들어왔잖아요. 구리 케이블. VDSL 뭐 이런 거. 그쵸, 예전에 그쵸. 기억나시나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막 광 케이블로 바뀐다고 해서 엄청 맞아요, 막 그 맞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나와서 막 광고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제 광 케이블이 집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통신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나 뭐 디아블로 같은 게임을 할수 이제 있게 집에서도 되고요. 할 수 있게 엄청 이제 실시간으로 가능해진 건데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반도체라는 게 전부 전기 신호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구리 메탈 라인을 통해서 칩하고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네. 그리고 서버하고 서버 간에도 지금 보면 구리 케이블을 가지고 통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간에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구리 기반으로 통신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AI 가속기에서 처리하는 연산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냥 구리 가지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구리 기반으로 통신을 하면 병목이 생기는 거죠. 반도체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 구리 기반으로 안 되면 똑같죠. 광으로 바꿔야겠죠. 요게 이제 광 기반으로 바뀌는 게 광전 소자라고 해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케이블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물론 케이블 단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반도체라는 건 전기 기반의 신호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광을 얘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면 기존에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트랜시버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광을 전기로 바꿔주고 전기를 광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한 건데요. 자, 예전에는 이게 그냥 모듈, 컴퓨터 자체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드에만 이렇게 쭉 할 때만 전환해서 가면 되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 코워스라고 하면 2.5D 패키징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다가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트랜시버가. 최근에 뭐 이제 TSMC가 내년부터 코워스에다가 COUP라는 요게 실리콘 포토닉스인데 TSMC의 실리콘 포토닉스 브랜드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UP라는 건데 요거를 올리겠다. 코워스에다가 COUP를 올려서 이제는 광전 소자 기반으로 작동하겠다. 엄청나게 또 반도체 속도가 빨라지겠죠. 통신하는 속도가. 이제는 서버하고 통신할 때도 요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네트워크 장비가 굉장히 고도화돼야 됩니다. 네트워크 칩도 굉장히 기반으로 고도화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브로드컴이나 뭐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이제 칩 기반으로 이런 이 인프라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보는 거고요. 이쪽이 워낙 요즘에 수요가 넘치니까 마블 테크놀로지가 내년부터 가격을 다 인상했어요. 실리콘 포토닉스부터 먼저 인상을 했고요. 그러면 통신 그 스위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기존에는 보면 일반 컨벤셔널 데이터 센터에 쓰던 네트워크 장비는 100기가급이나 200기가급을 썼어요. 네네. 근데 엔비디아의 호퍼, H 시리즈 같은 경우는 400기가급 통신 장비를 쓰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엘은 800기가. 그 뒤에 루빈 시리즈는 1600기가급. 장비 자체가 겁나게 비싸고요.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런 데서 이제 수혜를 보는 건 뭐 셀레스티카 같은 회사들, 그리고 아마존 이런 데 납품하는, 그리고 이제 아리스탄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이 그런 거 팔아서 엄청나게 이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광전 소자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솔루션을 납품하는 게 코이런트 같은 회사들이 주목을 받는 거죠. 와, 이게 그 광전 소자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VDSL 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감이 확 와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뭔가 확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전기가 이제 바로 광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니까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저기서 우리 기업들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구나. 아직은 이 변화들도 사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만 보다 보면은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시님 이제 그 AI 혁명 그 책에서 보면 AI 혁명이 진행될수록 전력 인프라, 통신 인프라 이게 주목받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도 정말 주가가 벌써 많이 올랐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사이클이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10년이라는 사이클을 놓고 이제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 책에서는. 네, 네. 그래서 AI 가속기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빅데이터가 부족해지고 전기 인프라,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뭔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돈이 많았고요. AI 쪽으로 오는 게. 네네. 그리고 훨씬 더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들이 저는 제가 뭔가 순차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의 중첩돼서 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온디바이스 AI인데 이쪽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러니까 B2C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갈 데가 없으니까 자 이쪽 인프라라고 쫙 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 인프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주가들이 올랐고요. 무슨 SMR의 뉴스케일 파워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왔고요. 주가 흐름이. 통신 인프라 쪽도 뭔가 이게 좀 천천히 올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몇 년 더 빨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게 정말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와 너무 빠르다. 이거 그러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 거지? 이러면 진짜 AGI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중간에 이제 퀄컴하고 ARM이 좀 싸운다고 했긴 했지만 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속력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이. 그쵸. 전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속 페달이 맥시멈까지 온 줄 알았는데 여기서 부스터를 더 달아주는 더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전력을 다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와 일런이 만나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맞습니다. 들어요. 방향이나 이런 게 더 명확해지고 근데 그 이유는 또 이제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안보라는 명분 하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면 마블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이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아직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회사들은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쪽이 이제 고도화되면 그냥 소리를 보는 회사입니다. 기본 어떤 요소 기술들을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 좋은데 플러스 알파로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가 붙었어요. 아까 네. 설명해 주셨던. 네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 주가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쪽이 굉장히 특화된 영역이라서요. 당분간 이 회사들 독점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오라클 같은 회사들도 클라우드 쪽에서는 서버 회사인데 네.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특화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블이랑 브로드컴은 그러면 아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본다고 했는데 이게 실리콘 포토닉스 측면에서 보면은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들의 어떤 칩 설계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으로 되려면. 그러면 이제 결국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IP들이나 설계 이런 능력들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벌써 가격 올리고 있잖아요. 네. 가격 올린다는 거만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 뭐 가격 올리면서 어떤 주가를 퍼포먼스를 냈는지 이제 엔비디아, TSMC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아시게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TSMC도 2025년 코어스 기술에 실리콘 포토닉스를 접목한다. 이거는 좀 그 성능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광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광으로 바꾸려면요. 기존의 요소 기술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기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나 이제 인터포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게 글래스 코어 기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유리 기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유리 기판의 어떤 그런 특성, 광 특성, 전기 특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원래는 TSMC가 실리콘 인터포저, 그러니까 실리콘 인터포저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래스 코어 기판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했어요. 원래는 뭐 저거 유리 기판 저거 뭐 그냥 그런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막 속도를 내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이걸 본 것 같아요. 실리콘 포토닉스를 본 것 같습니다. 기판을 바꾸고 그래서 최근에 이노룩스라는 대만의 LCD 업체 5세대 팹을 샀어요. 글래스 코어 기판 만드는
그쪽으로 이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글래스 코어 기판을 쓰면 패키지의 면적이 엄청나게 커져요. 이제 100x100까지 뭐 그 이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면적이 커지면 기존의 공정 장비를 가지고 이걸 다 조립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여기서 또 나오는 게 펜아웃 PLP.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그냥 광전 소자 하나 바뀌는 게 이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촉발하는 또 기술 변화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글래스 코어 기판 쪽, 펜아웃 PLP 뭐 이런 쪽도 계속해서 이제 기술 진화가 필요해지는 거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판도 바뀌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글래스 코어 기판 그리고 패널 레벨 패키징 네네. 요것도 이제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업한테는 수혜가 되는 게 여기도 없나요? 일단 옵틱스 쪽으로는 우리가 좀 뒤쳐져 있는데요. 의외로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이나 그쵸, 펜아웃 유리기판 PLP 얘기는. 쪽은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의 어떤 그 유리를 다루는 요소 기술들이 대부분 디스플레이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 LCD, OLED 쪽으로 전환했다가 굉장히 손가락 빨고 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이 회사들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기반으로 글래스 코어 기판 쪽으로 신규 사업을 많이 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이런 쪽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능성이 있고 지금 글래스 코어 기판을 제일 빨리 선제적으로 하는 회사가 SKC 자회사 앱솔릭스잖아요. 앱솔릭스하고 같이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펜아웃 PLP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 전기가 국내에서 되게 빨리 했었어요. 원래는 네네. 애플의 AP를 가져오기 위한 경쟁을 하면서 그때 TSMC가 펜아웃 WLP라는 기술을 가져왔었거든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인데 자 이거보다 생산성이 4배 좋은 기술이 있지롱 하고 내놓은 게 펜아웃 PLP였는데 결국 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AI 칩에서 또 이제 열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때 삼성전기가 그 사업부를 삼성전자한테 팔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술을 고도화했을지는 좀 퀘스천을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요건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된다. 네네. 요거는 좀 그 찾아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워낙 안 좋았을 거라서. 그쵸. 그 중에서 이제 뭔가 이것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턴어라운드를 한다면은 뭐 내년도에 좀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그쵸.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방산 쪽이 정말 쩔어있던 섹터였는데 맞아요. 갑자기 막 새로운 것들이 붙으면서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쵸. 막 그렇게 된 적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거의 뭐 지금 산업 아무도 안 쪽으로- 보잖아요. 네, 그죠? 아무도 안 보는데 이게 글래스 코어 기판이 붙어서 완전히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그 수혜주를 찾아보는 거는 또 IT신 유튜브 네네. 채널에서 또 계속 업데이트 해주실 거니까 네네. 관심 있는 분은 이영수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간 하신 시간 동안에 뭐 늘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더 많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핵심만 딱딱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위기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더 소중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